밥을 굶어가며 손주들 용돈을 모으시는 할머니.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할아버지. 평생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오신 분들이 정작 본인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 아픈 현실의 이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현실 중 하나인 고령 농가의 식비 부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농촌 현장을 다니며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서 만난 김영순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할머니는 요즘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시장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번뿐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농사도 못 짓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장에 가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반찬 한두 가지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할머니의 사연은 우리나라 고령 농가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체 소비 지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11.4%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고령 농가들이 다른 생활비는 최대한 줄이면서도 먹는 것만큼은 줄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는 이런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식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양 섭취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농촌 지역 고령자의 단백질 섭취량이 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육류나 생선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로 채소와 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원되어 신선식품과 곡물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지원되는지 살펴보면 곡물류 쌀, 잡곡 등 기본 식량, 채소류 신선한 제철 채소, 과일류 제철 과일, 축산물 달걀, 우유 등 단백질 공급원, 수산물 신선한 생선류, 이런 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에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고령 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고령 농가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원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월 평균 지원액으로는 기본적인 식재료를 구입하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용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173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에서 상당히 증액된 금액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원 대상자 확대 현재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인상 실질적인 식품 구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점 확대 농촌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 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고령 농가까지 확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지원 금액의 현실화, 모바일 바우처 도입으로 사용 편의성 개선, 농촌 지역 가맹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둘째,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합니다. 찾아가는 식료품 지원 서비스,
공동급식 프로그램 확대.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제공. 고령자 맞춤형 식사 배달 서비스. 셋째, 농촌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장터 확대 운영. 농촌 지역 식품 배달 서비스 지원.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운행 횟수 증가. 마을 단위 공동 구매 시스템 구축. 넷째, 영양교육과 건강관리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영양상태 모니터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도.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요리교실 운영.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은 평생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책임져 오신 분들입니다. 땀 흘려 일구신 농토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이제는 본인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고령 농가를 살펴봐 주세요. 지역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해 주세요.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